네, 경제부 박영민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난해 11월에 규제 지역을 풀었는데 2달 만에 또 푸는 겁니까? 네, 이게 단순히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게 자칫 금융위기 그리고 다시 실물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거래량을 보면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8만여 건으로 1년 전에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금리에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 문제는 분양 시장입니다. 네. 그 시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높아 보이고 결국 미분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 8천여 가구로 정부가 보는 위험선인 6만 2천여 가구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다 짓고도 못 팔게 되면은 건설사 부실 그리고 또 여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는 규제를 풀어서 어떻게든 수요를 늘려보겠다 이거죠? 네, 앞서 보신 대로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면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세금, 청약 등 집을 사고 파는 모든 과정에 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네. 그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폐지하거나 줄이고 또 사실상 폐지됐던 아파트의 등록임대 사업도 부활시키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더 사라고 정책 방향을 뒤집었거든요. 네. 잇따른 규제 해제에도 시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규제를 더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정부는 가파른 하락세는 어느 정도 멈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경기 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실수요자가 목돈을 빌려서 집을 사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살 수 있도록 유도한 건데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는 다주택자들도 많아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정책이 집값이 다시 오를 때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 실수요자들만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박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